안녕하세요. 대장금 채널의 남비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장염을 달고 살았던, 게다가 생리 때는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2시간마다 복용해야 했던 35세 지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지수님은 예전에 만성 소화불량과 두통으로 오래 고생하셨다가 저에게 한약을 지어드신 후 많이 좋아지셨던 61세 윤서님의 따님이세요. 윤서님은 따님의 오래된 장염을 고쳐주려고 오랫동안 병원이며 한의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대요. 하지만 지수님의 증상은 크게 낫질 않았고, 조금만 음식이 차가워도 혹은 약간 맵거나 조금만 음식이 기름져도 또다시 장염이 시작되어 복통과 설사가 반복되니 지금은 최대한 음식을 조심하면서 심지어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건강식으로 직접 해 먹으며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운동과 영양관리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시죠. 실제 지수님은 킥복싱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단련되어 외모로만 보면 단단하고 탄력 있는 몸매로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인 윤서님이 자신의 40년 된 소화불량증과 두통증이 저희 한약을 먹고 많이 좋아지신 후 따님인 지수님을 저에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처럼 지수님도 고쳐주시라 하시면서요. 제가 어머니께 지수님은 제일 처음에 병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물으니 어머님은 지수가 태어날 때는 안 그랬는데 첫 돌이 되기 전 어느 날부터 무르고 진득한 변을 자주 보기 시작했다고, 이후로 조금만 음식이 이상해도 장염에 잘 걸렸던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어 주시네요. 그럼 평소엔 변이 어떤 상태세요? 요즘은 음식을 엄청 조심하신다면서요? 라고 지수님께 물으니 평소엔 화장실을 가기 전에 배가 아프면서 주로 물음변을 보고, 신경 쓸 일이 좀 생기면 변비처럼 변이 잘 안 나오고, 가끔은 조금만 음식이 잘 안 맞아도 며칠 동안 장염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한다 하세요. 평소에 다른 불편은요? 라는 질문에는 자신은 평소 생리통이 아주 심해 생리가 오기 전부터 몸이 붓고 배가 불편하고, 생리가 시작하면 몸이 심하게 차가워지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토하고 설사를 한다고,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먹으며 2일 동안 20알 정도의 진통제를 먹으며 생리통을 버티며 사신다고, 또 서너 달에 한 번씩 심한 이석증으로 어지러움이 2, 3일간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비염은 봄, 가을 환절기엔 어김없이 심해지고, 평소에도 늘 후비루로 코가래가 뒤로 넘어가 코가 깨끗한 적이 별로 없다 하시네요. 참고로 자신은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로 평소 방광염도 족저 근막염도 자주 재발하는 편이고, 조금만 피곤해도 구내염이나 인후염을 달고 사는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덧붙이시네요. 허걱! 이렇게 겉이 멀쩡하고 튼튼하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몸이 부실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 지수님은 키 171에 몸무게는 64kg로 얼굴과 몸 전체가 탄력이 있는 근육질의 몸매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렇게 건강한 외모의 지수님이 왜 이렇게 몸속은 건강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건강관리로도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장염이며 생리통, 잦은 염증이 계속되는 걸까요? 사실 동양의학으로 볼 때 지수님의 병의 근원은 돌 전에 아랫배에 냉기가 들어와 이 모든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요. 물론 아기일 때 들어온 냉기는 그때 바로 냉기를 내보내주는 약간의 과림만으로도 쉽게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냉기를 내보내지 못한 채 당장의 장 운동만 억제하는 약들을 오래 사용했거나 장염을 고치려고 항생제들을 만성적으로 썼을 경우 아예 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더욱 약해지면서, 또 냉기는 냉기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복강부에 정체되면서 만성적인 설사와 과민성 대장증으로 발전하게 되어요. 가끔은 이게 진행되면서 인체 호르몬과 골수를 만드는 부신에까지 냉기가 침범되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호르몬도 제대로 생성되고 분비되지 못하면서 지독한 생리통이나 체력 저하로 고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님도 사실 대장뿐 아니라 부신과 자궁에까지 냉기가 침범되어 이런 모든 증상이 오게 되었던 거였네요. 참고로 혈액의 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몸을 혹사하고 무리를 하게 되면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어요. 가령 인후염이나 구내염, 방광염이나 대상포진, 또 별거 아닌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 등으로요. 또 몸에 냉기가 오래 잠복되어 있으면 몸 곳곳에 끈적끈적한 가래 같은 담음이 생겨 비염이나 어지러움증이 오래 계속되거나 갑상선이나 자궁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 지수님이 말한 그 모든 증상은 결국엔 몸에 근원적인 냉기를 내보내주고 냉기로 인해 발생한 가래담을 녹여 없애주면 나아가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미약하게 동하는 과로혈과 허혈을 완만하게 내려주고 심장의 양기와 소화력을 보강해주면 당연히 지수님의 이 모든 증상은 조금씩 점차 느껴지지 않게 되면서 완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가 제대로 들어가야 혈액의 질이 제대로 올라오고 체력도 면역도 더 좋아져 근원적인 생리통까지 해결할 수 있을 테고요. 참, 지수님은 여기에 속쓰림도 있으셔서 위염과 위경련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들도 1차엔 필요했네요. 그럼 결과는요? 지수님은 한약을 11분씩 2번에서 3번 정도 먹은 후부터 대변을 정상변으로 보면서 변 보기 전 배가 아픈 증상이 사라지셨다 했어요. 속쓰림은 그동안 크게 없었고요. 비염은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코가리가 많이 생기고 목도 가끔은 아팠다 하시고요. 제가 생리는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니 참 이번에 생리 때는 평소 같으면 생리 때 20알 정도의 진통제를 먹었는데 5알 정도 먹고 생리통을 버텼다고 생각해보니 이것도 좋아졌네.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자궁의 냉기를 없애주는 약초를 추가해서 20일 정도 더 드신 후 지수님은 이번에 확 달라진 건 비염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다고 호비가 완전히 없어져 아침에 코 뒤쪽으로 뻐근하게 아팠던 게 전혀 없었다고 소화도 대변도 완전 좋아져서 요즘엔 몸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고 최근엔 치킨도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뱃속이 편해서 정말 신기했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실 지수님은 엄마의 권유에 자신의 오래된 장애만 고쳐줘도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비염이나 생리통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좋아지니 정말 한약이 신기하다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증상이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근원만 잘 고쳐주면 지수님은 평소 때 몸 관리를 잘 하셨으니 모든 증상이 다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요. 하지만 자궁까지 상당히 좋아지려면 혈액의 질이 지금보단 더 좋아져야 하므로 한약을 2번 정도 더 먹은 후에 쉬어보게요. 혹 그렇게 했는데 다시 생리통으로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한약을 조금 더 써보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지수님은 정말로 한약을 계속 안 먹고 쉬어도 되겠냐며 자신은 70일이 아니라 몇 달은 더 먹어야 하는 줄 알았다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괜찮으세요. 원래 지수님의 맥박은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현저히 약하고 느린 맥이었는데 지금은 왼쪽 맥이 오른쪽과 거의 같은 느낌으로 힘있고 활발하게 뛰고 있거든요. 그것도 단 50일 만에요. 그러니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이 안 되어요. 왜 왼쪽 맥은 인체 왼쪽과 하체를 주관하고 그 맥이 좋아졌다는 건 하체 부신의 기능이 상당히 회복되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수님의 치료 속도가 빨랐던 건 아마 평소 몸 관리를 정말 잘하고 지내왔던 거, 또 마음적으로 크게 힘든 건 없었던 거, 그게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자신의 스트레스나 과로는 꼭 관리해 주시길요. 그러다 저를 만나면 금방 몸이 좋아질 수 있게요. 오늘 만성적인 설사와 과민성 대장으로 인한 만성 장염, 심한 생리통으로 오래 고생하셨던 지수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물론 이런 증상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드물겠죠. 하지만 동양의학으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여러 증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지, 또 동양의학의 원리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우리의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지 지수님의 이야기로 조금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몸의 냉기로 인한 만성적인 설사와 장염, 심한 생리통과 낫지 않은 비염 및 이석증 등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께 고개가 끄덕여지는 깊이 있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